네, 청와대가 오늘 장차관 인사를 여럿 발표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내각의 틀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정치부 김성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17개 부 가운데 지금 11개가 채워졌는데 남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각 구성의 7부 능선은 일단 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통일부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여가부, 복지부, 그리고 산자부, 농식품부, 현재 남아있는 부처는 6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네, 뭐 60에서 70% 정도 진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면면들을 보면은 문재인 내각의 특징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외부자, 그리고 비주류, 그리고 친정체제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에서 장관으로 내부 승진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통 관료 출신으로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뽑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인사가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한 케이스가 없고요. 이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관료 조직 개혁에 무게를 두면서 조직에 가감하게 매스를 댈 수 있는 외부자들을 등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장차가 모두 외부자들입니다. 또 비외무고시 출신 강경화 후보처럼 주류가 아닌 사람을 등용해서 그 비주류를 등용을 해서 조직에 충격요법을 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강경화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선을 함께 치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친정체제인데 평소 탕평 얘기를 했지만 지역적 안배를 제외하고는 결과론적으로는 진보 성향 인물들로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결국 코드 인사로 기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인사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왜 이제서야 발표가 됐을까요? 네, 돌고 돌아서 결국 한 달이 걸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송영무 국방장관 등은 대선 때부터 하마평에 꾸준히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그랬었죠. 네, 하지만 5대 인사 기준이 발목을 잡았고 뒤늦게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검증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또 다시 이어졌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 원래 수첩에 있던 인물들로 이렇게 발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인사 중에는 이 법무부의 안경환 후보자 그리고 또 해군 출신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눈에 띄는데 이 문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죠? 네, 먼저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 그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대리를 맡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했던 인물이 바로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이었던 안경환 후보자입니다. 네. 이후에 틈날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사이가 됐고 2012년 대선 때부터 계속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또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역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 참모총장으로 합참 전략본부장 당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주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특보로 안보 가정교사를 자임했었는데 비육군 자주파의 등용으로 국방개혁은 물론 종속적인 한미동맹 관계에도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사가 발표가 됐지만 사실 지금 발등에 부른 강경화 후보자일 텐데 야권은 여전히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설득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바로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 외교 무대 본격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직접 나서서 보고서 채택을 읍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이번 달 말에 미국을 떠나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하거나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는 어떤 그 민간의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서는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시에 대비할 항공모함의 함장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도덕적 문제가 자질의 문제인데 지금 만약 평시였다면 유엔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강경화 후보자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비상 시국에는 지금 자질에 좀 문제가 드러내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적격 후보를 빨리 국회로 보내달라. 그러면 패스트트랙, 조기 청문회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외교부 장관을 임명되도록 협조를 하겠다. 즉 빨리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야권이 저렇게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쯤 되면 직접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합니다. 그를 방문해서 시정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일자리 추경 예산 등에 대한 읍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다른 이면에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인사청문회 비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추진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국회와의 강대강 대치, 야당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합니다. 그럴 경우에 추경을 비롯해가지고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부터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내일 국회의원에서 시정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는 국회 상임위원장들하고도 또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꽉 막힌 전국을 뚫으려 노력할 텐데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어느 정도까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또 야권 어떤 반응 보일지가 중요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대세는 나쁜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이다. 이러한 호칭을 받았던 노태강. 지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됐죠. 당시에는 이제 국장이었는데 승마 비리를 좀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승마계가 모두가 잘못했다. 이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찍히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강 차관을 앉힌 것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와는 거리두기를 하겠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앉힌 데 이어서 노태강 국장을 차관으로 1년 만에 이렇게 승진을 시켰다. 이것은 반드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좀 다른 정부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이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노태강 전 체육국장, 노 차관, 역시 자신의 인선에 대해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언질은 받은 거 없습니다. 사실 그 보고도 사실 긴가 민가했죠. 요새 하도 가짜 뉴스도 많고 이랬고 공무원을 하면서 좁은 시야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세상 보는 눈도 좀 넓어졌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었죠. 본인이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이고 SNS상에서 댓글로 누구 차관됐어요 이렇게 누군가 가짜 뉴스를 올릴 것이라고 할 만큼 저는 기대하지 않았던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찍혔다는 전 정권에 찍혔다는 이유가 발탁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극과 극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찍혔기 때문에 그만큼 증명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되는 것 같고 그 반면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것이 지금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1급부터 9급 중에 국장은 2급 아닙니까? 2급에서 1급 관리관을 넘어서 차관보를 넘어서 차관까지 했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초고속 스피드 승진 아니냐, 한마디로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사람을 들어쓰는 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철학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분의 역량을 보고 어떤 그분의 철학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 정권의 어떤 반기를 해서 찍혔다는 이유로 들어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와 같은 것이 능력 있는 인사이고 이것이 대탕평 인사인지 이런 부분의 어떤 시각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 좌천을 당했던 인사가 이번에 새롭게 등판을 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뜻하는 바는 찍혔다 안 찍혔다가 아니라 제대로 승마협회하고 최순실의 문제를 문제 제기했고 말하자면 강직하게 자기 어떤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증거로 삼아달라. 새로운 공직사회에서의 그런 측면이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높이 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과장 시절부터 이제 국제체육과장, 예를 들면 체육계에 대해서 그동안 앞선 정부가 말하자면 정유라 사건을 비롯해서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박태환, 김연아까지 여러 가지 교란돼 있는 상황에서 저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동계 스포츠 지금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 이것을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수습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연아 건 같은 경우에 김연아가 찍혀서 상을 못 받았다.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노태강 차관뿐만 아니라 이제 잘 나가던 검사장들도 다 좌천이 되고 그러면서 혹시 과거는 다 무효, 우리만 정의로워, 과거는 다 틀렸어. 이런 식의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우병우 라인을
좌천을 시켰다. 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수사를 지휘했던 윤곽근 그 대구 고검장을 비롯해서 뭐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점정식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 사실 좌천성 인사를 했거든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 내려보내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사직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이제 검찰개혁을 진짜로 하려고 하나 보다. 우병우 라인부터 배제하고 새롭게 한번 시작하나 보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왜 검사들을 왜 저렇게 칼을 치면서 너무 좀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러한 비난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인사 조치에 좀 이의를 제기한 한 검사장이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확인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좌천성 인사를 한 것인지 그렇다면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코 그런 비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이기 때문에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당신을 좌천을 시켰다라고 메시지를 걷는데 나 수사 똑바로 했으니까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항명까지는 아니고 진실 공방? 뭐 명예를 회복하겠다. 명예 회복하겠다는 거죠. 특히 네 분 정도는 지금 사표를 던졌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서 있다는 것은 결국 나는 스스로 떳떳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재수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항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본인들로서는 이제 이와 같은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정권의 어떤 코드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데 사실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하면서 이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최순실 사태를 재수사할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과 또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고위 검찰을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에서 이 인사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인사와 수사에 관한 어떤 약속이 이미 벌써 깨졌다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큰 거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4분 인사 중에 정점식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의 실무를 총담당했던 분입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하고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반대의 의견을 냈던 지금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진당에 대해서 실무를 책임했던 사람은 사실상 좌천을 그것을 반대했던 분에 대해서는 들어서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로서는 상당 부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